모델을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주방이었고, 이제 오늘 하나를 또 새로 만들 겁니다. 이제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건물 외관을 만들 겁니다. 네. 불러보죠. 파일, 임포트, 그 다음 거실 평면도, 그리고 임포트. 거실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익스플로드.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해를 한 뒤에 필요 없는 선들을 전부 선택한 다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필요 없는 선들 전부 지워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레이어도 전부 같이 보셔야 돼요. 엔티티 인포와 레이어를 함께 보시면 좋고요. 선택했을 때 전부 다 레이어가 각각 있을 거예요. 자, 도면이 각각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숫자를 써보고,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제가 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요거 이름을 누르면, 네임을 누르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도면을 선택하고 전부 다 선택한 다음 레이어를 공공 도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제 되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것들을 꺼보세요. 센터, 그 다음에 컬럼, 단열재, 단열재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 다음 치수, 마감 지우면 안 되겠고요. 퍼니처 지워지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해치, 네, 해치 지워도 되겠고, 텍스트, 네, 윈도우는 안 되고, 문자, 실선, 은선, 중심선, 치수선, 네, 전부 다 끌 만큼 필요 없는 것 끄고 다시 레이어를 움직여 봅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레이어를 바꾸세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평면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레이어들은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선택한 다음 삭제. 다음 다시 임포트를 또 해야 되겠죠. 임포트, 이번엔 전개도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개도가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개도 도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평면 도면이 두 개가 겹쳐져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이동했었단 말이죠. 이동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히든과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히든은 사물을 감추는 명령어고, 락은 눈에 보이면서 잠금을 해놓는 겁니다.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능, 그게 락 기능입니다. 일단 하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자, 어떻게 됐나요? 평면도가 사라졌죠. 네, 그러면 일반 물체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도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분해해야 되겠죠. 분해하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레이어들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있어야 되겠고, 컬럼 있어야 되고, 됐고, 디멘전 필요 없고, 퍼니처 됐고, 텍스트, 윈드는 있어야 되고, 문자, 실선, 은선, 중심선, 치수선, 층선. 네. 나머지는 이제 삭제.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선이 이렇게 기역자로 있잖아요. 얘를 지우고 싶어요. 요것만 선택해서 지우고 싶어요. 제가 첫날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이거예요. 빈 공간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것은 크로스 셀렉트, 빈 공간을 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요건 포함 선택. 이렇게 포함 선택으로 하면 깔끔하게 선택하고 지워질 수 있겠죠. 작업할 때 우리가 이걸 포함으로 선택할지 혹은 걸침으로 선택할지,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전체를 레이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각각 또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메이크 그룹 할 거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알파벳 G를 누르면 메이크 그룹이 들어갑니다. 선택하고 G를 누르면 메이크 그룹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메이크 그룹을 했고, 역시 똑같이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은, 아니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남겠죠. 만약에 막 필요 없는 선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 용량이 늘어나요. 파일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렌더링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스케치업 파일을 타블렛에서 오픈해 보셨나요? 휴대폰에서 오픈해 보셨나요? 이거 저장하잖아요. 이거 저장하면 앱스토어, 플레이 앱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스케치업 뷰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파일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 화면 이동, 그 다음에 오빗, 화면 회전이죠. 이것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장점은 거기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기에 따라서 입체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상현실로 볼 수 있어요. 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하고 제가 그 타블렛, 그러니까 그 탭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오픈해 봤어요. 그 타블렛은 그 중국산이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은 증강현실을 지원하더라고요. 그 고글이라 그러죠. 이 안경. 그거 쓰면 입체 영상으로, 입체로,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별다른 그런 걸 가하지 않고, 별다른 기능을 가하지 않고 이 파일 그대로 오픈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일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딜 들어가냐면 에디트 메뉴를 보세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unhid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hide, unhide, lock, unlock. 여기 있어요. 감춰놨잖아요. hide로. 네, unhide 하시면 돼요. unhide all 그러면 모든 걸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 놓습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hide 하셔도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hide 한 거 다시 또 unhide 할 수 있습니다. hide, unhide. hide 감추다. unhide 보이다. 이걸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가시성. 자, 그리고 락과 언락이 있습니다. 락은 잠그다예요. 열쇠로 잠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할까요? 선택하고 락.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네요. 락.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빨갛게 바뀌죠. 예, 얘는 이제 더 이상 작업이 안 돼요. 이동한다든지 이동이 안 돼요. 지금 올리면 드래그 딱 시작할 때 Nothing Selected 하고 이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겨서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삭제도 안 돼요.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도 삭제가 안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딱 고정돼서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잠가 놓는 거죠. 그래야 작업할 때 내 것만 별도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평면을 잠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평면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 점이 이쪽이고 이 점이 이쪽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이쪽이고 여기는 이쪽이 이쪽입니다. 얘는 그냥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이동을 통해서 방향을 먼저 맞춥니다. 방향을 먼저 맞추세요. 자, 이동을 통해서 먼저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툴로 로테이트 툴로 맞춥니다. Z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로테이트,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방향 지정하고 회전, 이동 툴로 다시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닥에 이렇게 다 누워 있죠. 각각 방향으로 다시 또 로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또 로테이트. 이번엔 축의 방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Y축의 방향으로 선택하고 원점 지정하고 90도,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다시, 자, 축의 방향 지정하고 원점 90도, 다시 선택하고 축의 방향 지정하고 원점 90도.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갖다 맞춰야 되겠죠. 선택하고 이동하기. 요 점이 여기 있는 점은 여기. 그 다음에 잘 맞나요? 네. 선택하고
네, 이동 툴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줌 익스텐트를 이용해서 전체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을 먼저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선택해서 레이어를 잠가 버리세요. 전부 다 선택해서 레이어를 잠그세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더 이상 작업이 안 돼요. 다만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01 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벽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렉탱글, 그 다음에 클릭하고, 네, 여기까지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 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벽이 되는 거죠. 벽의 두께는 평면을 보면 돼요. 어나이드, 그러면 이제 평면을 보면 벽의 두께를 판단할 수 있겠죠. 프렘 푸시로 쭉 클릭하는데, 자, 여기까지네요. 클릭. 그러면 이쪽 오른쪽 벽면이죠. 오른쪽 벽면의 벽은 끝났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트리플 클릭이죠.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오른쪽 벽면은 끝났습니다. 일단 벽체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만들고, 바닥과 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선택하고 바닥 레이어, 역시 렉탱글로 바닥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 메이크 그룹, 천정도 마찬가지겠죠. 선택하시고 트리플 클릭하시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바닥과 천정이 완성이 되겠죠. 어차피 바닥,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게 창문이죠.
근데 바닥과 천장은 감춥니다. 벽도 감춰요.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하이드 겁니다. 하이드. 그러면 자, 창문에서 뭘 만들면 돼요? 일단 창틀 만들고 그 다음 창문 만들고 그 다음 유리 만들면 되겠죠. 이번엔 유리 뺄 겁니다. 자, 렉탱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창틀이죠. 창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께는 120mm 120. 그 다음에 역시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창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전체를 만드세요. 이렇게 전체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쪽 지우면 나오겠죠. 창은 40mm예요. 이 창은 40mm입니다. 그리고 역시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같이 묶였네요. 어나이 익스플로드. 네, 다시 메이크 그룹. 얘는 잠가 볼까요? 잠금. 얘는 하이드. 같이 선택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같이 선택되는 게 있었네요.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렉탱 다시 또 렉탱 가운데 지우고 마찬가지로 프레임 푸시로 40mm. 자, 언아이돌. 그러면 이렇게 창문의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중간으로 가면 돼요. 이 끝점이 일단 빼봅니다. 빼고 이렇게 중간으로 오세요. 스케치업은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나와요. 미드 포인트. 이런 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만나는 거냐면 얘 그룹 안 지웠네요. 자, 바로 이 부분. 얘가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어렵단 말이죠. 어디를 보냐면 반대쪽을 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 선의 중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떠요. 미드 포인트인 그룹. 그래야 이렇게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대쪽에서 봤을 때 가운데서 딱 모이겠죠. 자, 같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얘네들을 동시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10mm가 더 나와야 돼요. 10 그리고 엔터. 언하이드 올 하지요. 언하이드 올. 그 다음에 벽도 보시면 이렇게요. 10mm가 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앞쪽에서 보는 창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먼저 창틀을 만들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돌출합니다. 12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메이크 그룹.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렉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틀만 이렇게 그려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풀앤푸시로 40mm 돌출하고, 자, 그 다음 이 반대쪽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렉탱 다시 또 렉탱 가운데 삭제하고 풀앤푸시로 역시 똑같이 40mm 돌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잠깐 이동해 보면, 자, 금방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누가 앞에 있는가 하는 거죠. 네. 그대로 냅두고 얘만, 이쪽만 미드 포인트로 옮겨 놓겠습니다. 미드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복제하신 다음 얘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해 놓으면 되겠고, 역시 쉬프트 키 눌러서 선택하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전체적으로 10mm만 더 돌출해주면 네, 끝납니다. 언아이돌.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벽까지 세워놓으면 이렇게 거실이 완성이 되겠죠. 자, 섀도우를 켜놓으면 그림자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모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섀도우의 방향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윈도우의 모델 인포, 여기 지오 로케이션, 셋 매뉴얼 로케이션, 컨트리 한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그 다음에 지정해주면 네,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 들어오면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당구공 그림이 있어요. 이게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중간에 요거 당구공 그림이 있는데 요거 Vlay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Vlay에 보면 여기 Vlay 오브젝트도 있고 여기 렌더의 옵션에 보면 에셋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도 되고 여기 Vlay의 렌더의 에셋 에디터 또는 여기 있는 요 당구공 그림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뭔가 뜰 거예요. Vlay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스케치업은 자체적인 렌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체적인 렌더 프로그램은 없고 다만 화면에 있는 내용을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에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요거를 마치 똑같이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 익스포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였나? 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캔슬. 어디 갔을까요? 거실. 다운로드. 문서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익스포트의 2D 그래픽. 여기 있구나. 복사.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미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마치 그냥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냥 내보내기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사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우리가 실사처럼 보이게 하려면, 실제 사진처럼 보이게 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에셋 에디터를 누르셔야 되는데 제일 위에가 매트리얼 에디터예요. 여기 첫 번째 당구공이 매트리얼 에디터고 두 번째는 얘가 라이트입니다. 조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Vlay 오브젝트고 네 번째가 셋업입니다. 렌더 세팅입니다. 바로 여기 렌더 세팅에다가 놓고 네 번째 렌더 세팅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중간에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Vlay 렌더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것만 쓰던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클릭 그리고 렌더 그러면 끝납니다. 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 있게라는 뜻이에요. 화면이 바뀌면 바로 렌더링이 즉시 들어갑니다. 장점은 내가 화면을 바꾸면 다이렉트로 바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렌더링 타임이, 그러니까 렌더링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지 못하고 렌더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다 렌더링으로 빼앗기게 돼요. 프로그레시브는 요걸 보통 이렇게 꺼놓으면 돼요. 프로그레시브는 꺼주세요. 프로그레시브는 렌더링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렌더링하는 모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냥 스캔라인처럼 이렇게 쭉 보여줄 거냐, 렌더링 다 하고 한 번에 훅 보여줄 거냐, 아니면 렌더링을 내가 군데 이렇게 렌더링을 영역별로 지정해서 렌더링하고 그 과정을 보여줄 거냐, 그게 프로그레시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바이런먼트로 들어갑니다. 인바이런먼트 찾으셨나요?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 대기 환경 효과를 인바이런먼트라고 합니다. 대기 효과, 예를 들어서 안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인바이런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environment override라고 있습니다. override가 재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이걸 내 맘대로 다시 재정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딱 정의하시면 돼요. GI 값. GI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요 GI 값만 체크해 주세요. 이 GI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전체 조명이란 뜻이에요. 보통 이 GI 값을 끄게 되면 아니 일반적인 렌더링에서는 어떤 거냐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그냥 사물을 투과해요. 3D Max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있으면, 광원이 있으면 그 광원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투과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떤가요? 조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명이 이 벽에 와요. 그죠? 그럼 벽에서 그냥 흡수가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광원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난반사가 일어날까요? 난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에 있는 빛 입자 하나가 쭉 와서 여기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로 튕겨나갈까요? 아니면 여러 개로 또 튕겨나갈까요? 분산돼서 나갈까요? 마치 당구공처럼 이렇게 쭉 분산돼서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예를 이제 첫 번째 내려왔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튕겨나갔다고 해서 세컨더리,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바로 이 GI가 그 두 번째 광원을 만들어주는 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여기 있는 옵션을 다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값이 켜져야 나머지 V레이가 렌더링이 돼요. 나머지는 다 아선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값이잖아요.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잖아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요. 이 값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켜져 있더라도 얘를 끄면 얘가 효과가 안 나요. 얘를 켜야 여기 있는 효과가 나요.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조명이 여기 있어요. 조명이, 광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떤 사물에 맞아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요. 이게 프라이머리 레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주 광원.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스케치업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감 있게 계산하는 게 브라우트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이리디언스 맵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원에서 빛을 추적하느냐, 광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빛을 쭉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입자가 뻗어나가는 거를 계산해 줍니다. 그게 브라우트포스하고 라이트 캐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리디언스 맵은 달라요. 사진을 찍고요. 먼저 영상을 찍고 현재 보는 화면 있잖아요. 여기를 찍고요. 여기서 거꾸로 광원을 추적합니다. 광원을 역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그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 보관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꾸로 화면을 보고 거기에 광원이 얼마나, 여기가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 그리고 빛의 입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걸 이리디언스 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리디언스 맵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GI 값, 이리디언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퀄리티. 이 퀄리티를 바꾸면 여기가 바뀔 거예요. 자, 퀄리티를 누르면 어때요?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퀄리티를 움직이니까 내용이 바뀌죠. 베리 하이, 아주 높습니다. 드래프트, 아주 거칩니다. 기본값은 미디엄이에요. 약간 로우로 놓고 보시는 게 무난합니다. 만약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제출해야 돼요. 납품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됩니다. 납품할 땐 베리 하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잠깐 볼 때는 로우로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 있어요. 주전자 그림 있습니다. 이 주전자 그림을 누르면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라이트 캐시, 그 다음에 지금 네모난 상자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요 상자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요 조그만 상자 하나를 버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상자 하나가 CPU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CPU가 4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CPU가 4코어짜리란 뜻입니다. 쿼드코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CPU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듀얼 코어 그러면 이런 코어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쿼드 코어 그러면 코어가 4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옥타 코어 그러면 이 코어가 8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CPU 정보를 보시면. 근데 학원에서는 지금 쿼드 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켓이 4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렌더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을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거죠. 이 안쪽이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GI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20 렌더링. 안쪽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세컨드리 값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빔이 어두워요. 생각보다. 직접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렌더링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렌더링 타임이요. 자, 요건 지금 몇 분 안 걸렸죠? 한 30초 걸렸나요? 근데 정말로 고퀄리티의 그러니까 고퀄리티로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렌더링 타임만 6시간에서 10시간씩 나옵니다. 렌더링 하는 것만. 그러니까 간혹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렌더링 타임이 1시간, 2시간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간반 학생들 중에 이제 졸업작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학생들. 렌더링 타임 막 30분에서 1시간씩 나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컴퓨터 이쪽을 시작했을 때 렌더링 타임이 기본 6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새 그러니까 저녁에 한 12시까지 작업을 해요. 그리고 렌더링하고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렌더링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퀄리티로 계속 렌더링 하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퀄리티 렌더링 할 때는 밤에 렌더링하고 자요. 그런 식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실무로 나가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렌더 머신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렌더 머신이라고 해서 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죠. 서버에 들어가면 CPU를 2개 혹은 4개 꽂을 수 있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쿼드코어예요. 그러니까 CPU 하나에 코어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8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의 CPU를 꼽는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각각 하나가 쿼드예요. 그러면 48은 32, 32개의 코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 전문 회사들은, 그러니까 CG 전문 회사들은 렌더 머신이 별도로 있고 렌더링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컴퓨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렌더링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직접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